세상 모든 궁중 머니. 네, 오늘도 이렇게 우렁차게 울리는 동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고령이다 보니까. 그럼 지하에 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들 하시면 보통 이렇게 응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역시 먹여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역시 먹이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네. 오늘은 할 내용이 부동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방송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방송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늘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출신 성분들이 다 3명 다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 부동산으로 인지도가 있는데 니네들은 왜 부동산 얘기를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질려서. 그런가요? 네. 옳은 말씀이네요. 질린다 그냥 정말. 딴 얘기 좀 하고 싶다. 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저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아니, 서평가시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렇죠. 왜 그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매번 각자 주제를 갖고 오면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각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미님이 그 주제가 아주 섹시합니다. 섹시하죠. 저 듣고 싶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폭염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덥죠. 걸맞는 뜨거운 부동산. 를 주제로 던졌어요. 뜨거운 부동산. 뜨거운 부동산. 원래 뜨거운 것.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오늘 방송은 조용히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궁금한 차라 열심히 들어볼 생각입니다. 경청하는 방송으로 나도 왜요? 시청자 겸 애청자로서 애청자로서 네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 다 같이 얘기를 나눠야죠. 아닌가요? 왜 조용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의 양대산맥 두 분이 저는 아닌데요. 왜 이렇게 양대산맥 아니에요. 양대산맥 두 분이 왜 이렇게 소심하게?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 파리 대책 이후로 그 정부에서 시작할까요? 의도한 바와 달리 그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 거의 뭐 나올 만한 카드를 다 꺼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죠. 거의 90%는 꺼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는 아니죠. 뭐가 남았죠? 세금 있고 대출 있고. 대출도 이미 막았고요. 아니 여기서 더 막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막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까지 막으면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건 망하겠어요. 나라가 쉽게 안 망합니다. 쉽게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투자자 중에서는.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갑자기 궁금한 게 투자자들이 왜 나라를 망할 걱정하지? 왜냐면요. 나라 전에 본인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이제 공포심이죠. IMF가 만약에 겪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국가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반값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그거를 왜 투자자가 걱정하냐 이거죠. 투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투자자가 걱정하는 건 그렇게 치면은 투자자가 걱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반대로 볼 땐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느껴져요. 그렇죠. 곧 나라가 망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그 투자가 본인이 망하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뭐 IMF나 서프라임 때도 거의 뭐 많게는 정말 반토막이 났고 대부분 20-30% 떨어진 부동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겁이 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더 올까봐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을 살지 않을지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됐잖아요. 떼돈을 벌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보고 깨달았지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무서워가지고 팔고 막 이대로라면 폭락을 해서 잘 국가가 망할 거라고 염려하시는 투자자분이 그렇게 치면 반대로 본인이 떼돈을 벌 기회가 온다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생각을 잘 못하세요. 아쉽네요. 조금만 좀 생각을 조금만 좀 바꾸시면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파리 대책이 딱 터졌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18년 3월 30날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주택자 이제 3주택 이상이죠. 양도세 부과세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뭐랄까 약간 이제 관망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재산에 대한 보유 가치가 이제 세금으로 내가 얼마 내야 되는 금액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똘똘한 한 채보다는 괜찮은 물건 세네 채로 세팅을 하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다들 전문가며 이렇게 뭐 신문이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언제까지 똘똘한 한 채가 될까라고 저는 약간 그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강남 서초에 정말 괜찮은 물건 뭐 20억에서 30억짜리 물건을 정말 한두 채만 소유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물건들은 사실 굉장히 등락폭이 좀 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그 여의도 통합개발 발표와 그다음에 용산 이제 민족공원의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호재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 넣어놓는 거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으로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뭐 경기도 남부 쪽이라든지 뭐 군데군데 GTX 개발 호재에 있는 쪽이라든지 제가 재개발 위주의 어떤 물건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되게 의외다. 왜냐면 이제 7, 8월이 이제 휴가철이고 한데 7, 8월이 휴가철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규제 뭐 대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의 어떤 그런 조건들도 많이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 뭐 종소세부터 해서 뭐 다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자 규제 발표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다라고 일부 부동산 중개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요자 수요겠죠? 아니에요. 가수요도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 가수요가 정말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가 될 가수요라는. 실수요가 될 가수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당장 사기는 힘드니까 전세를 끼고라도 일단은 사놓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요즘에 실제로 그 내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많이 소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은평구에 화정 사거리 아세요? 네. 화정 사거리. 화정역 있고 거기 굉장히 그 상업지가 굉장히 몰려있는 사거리인데 거기 1층 상가들이 거의 텅텅 비었더라고요. 거의 평일.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죠. 근데 언론에서 너무 많이 그런 또 공포감을 너무 많이 조성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 네, 적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뭐랄까 누군가를 악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악인 만드는 거 좋아하죠.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오른 것 자체가 정말 부동산 일부를 국민의 일부인 투자하는 다주택자 아니면 투자자나 가수요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규제를 한다. 뭐 앞으로는 정말 실거주 들어갈 사람만 부동산을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취업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업은 정말 그 중소기업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을 아는데 중소기업 제가 잘 알죠. 잘 아는데 들어가는 건 쉬운데 들어가기 쉽습니다.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면.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결혼 못 합니다. 결혼 못 하고. 남자 입장에서? 남자에서 결혼 못 하고 여자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아예.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얘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은 임금이 되게 작을 겁니다. 아마 지방보다. 지방이 오히려 임금 더 좋습니다. 지방이 오히려 인건비가 높다고요? 인건비가 높아요.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시면은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그러니까 준 돈은 진짜 딱 다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돼버려요. 뭐 군대죠, 군대 사실. 근데 삶도 군대처럼 살아야 됩니다. 남자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돈 모으기 쉬운데 이제 뭐 취업은 되는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할 만한 상황이죠. 사람들 이렇게 말은들 쉽게 하시는데 뭐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어느 동네가 그렇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영화 보러 갔다가 옛날에 2시간이었어요.
뭐 외국 같죠? 땅 있다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네요. 그 땅값도 되게 비싸요. 거의 20년 전 서울에 살 때 이랬잖아요. 20년 서울에 안 살아봐. 20년 전 서울에서 말 그대로 그 개봉 영화를 보려면 종로나 이런 데를 나갔어야 되니까 그쵸. 1시간 갔죠. 그리고 예. 동네에 있는 저도 극장은 이제 재개봉관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내려서 이제 더블 상영인 걸 했으니까 동네에서는 그 약간 한 달쯤 지난 거 보여주랬으니까. 영돈이 얘기했는데 다시 부동산으로? 좀 네. 저는 이제 그 도시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도시 계획을 정말 그 건축가나 이런 데를 안 나오고 과연 어느 정도로 정말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쵸. 실제로 그냥 따질 수 이렇게 그 뭐 해외에 가서 그냥 그 무슨 회의 같은 거 정상회의 한번 참석해보고 뜬금없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큰 계획이 있으면 큰 그림이잖아요. 한번 그으면 어떻게 네.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의 인프라가 바뀌고 이런 예.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2018년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석을 하셨던 저희 이제 시장님이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계기로 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의도를 정말 서울의 맨하탄처럼 만들자라고 이제 그 신도시에 버금가는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안 그래도 이제 여의도가 원래 뜨거웠었는데 예. 여의도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한강변 개발하고도 또 맞물려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특수하게 이제 금융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어떤 발표가 미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뭔가 그 박차를 가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시장님의 발언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국토부에서 좀 약간 그 발끈한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 자기의 서울시 마음대로 할 일을 수 좀 없다.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아니, 서울 약간 이렇게 큰 피처를 이렇게 뭐 함부로 협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 플랜이 있는데 갑자기 갑툭튀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치구의 그 계획 자체를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거론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따끔한 그 훈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구별로의 어떤 계획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 산하에서 다 모든 것이 협의되어야 되고 뭐 약간 이제 섣불리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물론 직원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 뉴욕의 맨하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외곽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이제 금융 도시로 만든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뒤처져 있는 부분이 금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금융산업은 좀 말씀드릴 것도 있긴 하죠. 국민들이 또 많이 그 지식이 많이 없고요. 뭔가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적금이나 이런 걸 가입할 때도 은행에서 은행 창고의 어떤 직원의 어떤 그런 상담만 듣고 덜컥 이렇게 몇 년의 어떤 그런 돈을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고 옛날에 정말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저 멀리 어디 해남 땅에 어떤 할머니가 왜 헤지펀드 그 미국의 맨하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서프라임 무기처럼 투자하시고 그랬죠. 그런 이제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돈 5천만 원 날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고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 국민들의 어떤 금융 지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영국 이런 데 비해서는 이제 많이 수준이 뒤처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희하고 영국하고는 뭐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1800년대에도 전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때부터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가 그에 대한 경험이 뭐 몇 세대에 걸쳐 쌓여있는 나라라 저희하고 사실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어가는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번의 어떤 그 부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정치 쪽의 이제 분들이
여러 도시의 어떤 그 벤치마킹을 좀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은 저희가 많이 들여오죠. 예, 그런 걸 할 때 가장 금융도시로 적합한 그 위치는 이제 여의도인 거죠, 그죠? 예, 여의도 자체에 그렇겠죠. 일단은 이제 그 금융 본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증권사나 이런 부분 일단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도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중앙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뭐 뭔가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아니, 본인은 해서, 그래서 옥탑방에서 거주하시잖아요. 예, 옥탑방에 거주하시면서 또 이번에 또 금천구로 또 가신다고. 아 그래요? 예, 금천구 한 달 살이로 이제 또 구를 또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장님은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하시네요. 요즘 유행하는 게 한 달 살기잖아요. 한 달 살기. 각 구마다 한 달 살기씩만 해도 벌써 25개월이 걸리겠네. 네. 한참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님 아무튼 의도는 되게 좋은데 사람들은 뭔가 또 이렇게 또 배알이 꼴린 듯한 그런 시선으로 또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보다는 하시는 게 이게 약간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처럼 보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걸 또 세양님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하는 걸 누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겠죠. 보디가드 해서 그 골목을 꽉 막을 정도로 보안 그렇겠죠, 요원들과 아무래도. 그 수행원들이 그래서 동네 시민들이 이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참에 막 뭔가 또 막 그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쵸, 막 그쵸. 밀고 땡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서민 체험, 그죠? 정말 우리 주거 난민 청년들이 정말 옥탑방에서 그렇게 그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체험해본다는 의도는 뭐 좋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옥탑방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텐데 옥탑방이 얼마 없어서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엔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옥탑방, 얼마 없을 텐데 지하방. 옥탑방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많긴 많아도 또 옛날에 어마어마한 옥탑방이라고 할 숫자에 만한 되는 그런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그렇죠. 요즘은 뭐 웬만한 빌라 이런 거 다 부시고 신축으로 다 만드는데. 예, 많이 들어가긴 했죠. 공급이 뭐 한 해에 한 5만 원 되나요? 10만 원 되나요? 서울에? 그보다 중요한 거는 뜨거운 부동산. 네, 뜨거운 부동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뜨겁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뜨거운 지역이 이제 또 여의도에는 사실 진짜 물건이 없고요. 예. 그리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다 없잖아요 지금. 강남이나 이런 쪽도. 유독 이제 여의도에 물건이 이제 없고,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하룻밤에 1억 정도 오른 그 9억 아파트도 이제 생겨날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9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정말 예측을 못할 정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속하지 않은 예. 정말 그냥 단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용산에 9억이면 이촌동뿐이 없을 텐데 또 있나? 용산에 9억이 쫙 깔렸죠. 용산은 그동안 뭐 개발을 너무 지연이 됐던 부담. 그러니까 9억 아파트들이 거의 이촌동에. 9억. 그러니까 9억 아파트들이 오래된 거의 아파트. 이촌동에 거의 집중돼 있죠. 이태원동도 있죠. 그렇지 이태원. 그렇지 용산 구지 그렇구나. 근데 이태원동에도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 만한 거 꽤 있어요. 대림 아파트 있고.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동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자잘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지. 얘기될 만큼 큰 아파트는 사실 없으니까. 예. 용산은 약간 다른 구를 보는 시야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용산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을 차지하는 게 미혼부대다 보니까 그쵸. 주거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용산은 한 동, 두 동짜리 아파트도 사실은 그쪽에서 월세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나 이런 것들이 거의 40%나 30% 정도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최소 6, 7억이 될 정도로 아파트가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그런 개발 기대에 의해서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일반 분들도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뉴타운에 좀 많이 기었다고나 할까요? 뉴타운이라는 어떤 걸 겪으면서 다 되진 않는구나 개발이.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심정으로 재개발을 투자를 많이 꺼렸던 분들이
몇 년 사이에 단기간에 굉장히 재개발 물건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지금은 다시 재개발이 유행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재개발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 옆에 친구가 재개발을 사서 돈이 많이 오른 걸 보고 지금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제 경기권에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광명도 좀 지금까지 오름세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 과거하고 보니까 달리 지금은 그런 재개발도 대체적으로 과거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들어갔다가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로직을 만들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됐을 때 타이밍상 이때 들어가고 현재 주변 시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 수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하겠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지만 사실 뭔가 옛날에. 부동산 정보의 영역이 사실 저희가 네. 부동산 영역은 그 SNS가 굉장히 느렸는데 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 전에 유튜브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부동산 유튜브는 거의 작년부터 많이 활성화됐고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 블로그도 보면은 사실 몇 년 안 될 정도로 기존에는 부동산 정보는 항상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분들이 부동산을 뭔가 정보를 원할 때는 항상 그 비용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SNS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니즈? 정보에 대한 니즈를 또 어느 정도는 또 해소시켜주는 또 자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가 아니고 어떤 그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들어간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의도한 거와 달리 투자나 실거주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거주인데 집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집을 요즘 또 보러 다니세요. 어쩔 수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금 오를 것 같으니. 예를 들면은 그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 목동의 주변 지역이 어딜까요? 목동 주변 지역? 신월동, 신정동, 그렇죠. 신월동, 신정동, 당산동. 그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메인 지역이 있고 메인 지역의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갭매혹이라든지 기존에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없었던 지역 있잖아요. 주변 지역보다는 좀 여력이 없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이 약간은 그 상승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갖고 실거주로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뭐 6월, 7월, 8월 지금 이제 8월인데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아예 없지는 않다는 거.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시장에 매물이 없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다주택자를 때려박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엔 실거주자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금 그러면 실거주자들이 뭐 집을 뭐 자기도 이거 팔고 또 이사가 되는데 나오는 물건이 적다 보니 자연스러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예를 들면 본인 물건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로 몇 개는 묶고 몇 개는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플랜을 거의 2018년 초에 짰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관망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뭐 사실 요즘에 보면은 또 꼬마 빌딩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꼬마 빌딩 물건이 진짜 더 없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라든지 실거주 뭐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사가는 실수요자라든지 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집을 구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 원하는 집을 원하는 가격에 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월세 전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베테랑인데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월세가 거의 적게는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이제 많이 끌어도 정말 3, 4주 안에는 거의 뺐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이 몇 번 이제 지나고 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정보도 이제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이 그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많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월세를 이제 50만 원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로 뭐 한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낸다고 하면 20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월세집이.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고 제가 한번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투룸을 가지고 반전세로도 광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올전세로 광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약간의 월세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보증금을 뭐 1억 뭐 3천 한다든지 1억 3천에 10만 원 한다든지 요건 어떻게 반전세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해요. 거의 올전세에 가까운데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문의 주는 게 95% 이상이 전세만 문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해서 제가 이 대출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만 하자라고 해서 원래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 전세라고 하면 1억 3천에 10만 원 적절하죠. 네. 적절하죠, 그죠? 이게 음료에 아유, 1억 5천짜리 전세면 보통 그 시장에서는 1억 3천에 20만 원을 하는 게 아니고 1억 3천에 한 1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1대1로 가지 않습니다. 비례가 월세가 좀 더 금액이 낮아지죠. 그거는 그나마 이제 비싼 집은 그렇고 오히려 저렴한 집은 1,000만 원이 10만 원으로 가죠. 1대1로. 네. 근데 좀 근데 비싼 것들은 1,000만 원, 2대1로 10만 원을 부르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1,000만 원 5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안 좋은 집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세 뭐 30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우리 집은 좋은 집이었나 보네. 그렇죠. 일단 보증금이 1억이 넘어가잖아. 네. 그렇죠. 좋은 집이죠. 그래서 그 10만 원은 자기가 안 내겠다 조건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거는 겁니다, 세입자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옥상 올라가는데 뭐 난간을 금속으로 해달라, 뭐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뭐 그 방범창을 다 모든 창에 방범창을 다 달아달라. 그리고 이제 싱크대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싱크대를 인덕션을 넣어달라고 또 한 거예요. 우리 그 저기 곰님하고 핑크님 인덕션이 뭔지 아세요? 예, 알죠. 전기 그게 하는 거. 인덕션. 지금 곰님 댁에 인덕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전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까 그거를? 전기세 비쌀 건데. 전기세 때문에. 예. 전기세 요즘에 다 에너지 절감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저희 그냥 가스 쓰는데 화력도 그렇고. 여기 건조기도 전기로 하죠. 그렇긴 하죠. 예.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에 사시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호롱프를 하고 막 그거 아궁이 불 때부터 사시는 건 아니죠? 태양 자가 발전. 저희 동네 이렇게 많긴 많아요. 근데 인덕션을 쓴 집이 있겠죠. 있고 막 파는 거 봤는데 저희 그냥 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화력이 훨씬 좋으니까요, 가스가. 근데 그렇게까지 댁은 지금 뭐 물은 우물물로 드시나요 지금? 물은 지하수. 우물물이 있죠, 사실상. 우물은 심하다. 펌프. 펌프로. 옛날에 그 신입 펌프가 네, 신입 펌프 그런 거 지하에서 떠올려서 쓰죠. 예.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조건이 인덕션. 임차인은 안 받는 게 낫죠. 1억 5천짜리 전셋집을 갖다가 인덕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인덕션이란 뭐냐면 보통 가장 저렴한 게 거의 한 4, 5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비싸네요? 그 뭐랄까 정말 수입산. 그러니까 아니 인덕션도 이렇게 손 닿을 때 손이 되는 게 있고 안 닿는 게 있잖아요. 그 좋은 거는 왜냐면 그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지금은 그래서 안 되는 걸로 화상 입지 않는 걸로 다 인덕션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도 인덕션 거기 놔야지 이렇게 뜨거워지는 용기들로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왠지 그 가스레인지를 켤 때 무슨 뭐 일산화탄소가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너무 이게 너무 밖으로 빠지고 있는데. 뜨거운 부동산 시장. 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인덕션을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정말 판도가 바뀌었다. 그렇죠. 바뀐 지가 2, 3년 됐죠. 월세를 받아가지고 월세 살래. 그쵸. 월세 살래 책을 쓴 사람으로서 잘 알죠. 월세 살래 쓰신 분으로서 잘 알고. 앞으로의 월세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월세 시장으로 다시 갈 거라고 봐요. 몇 년 안에 오나요? 글쎄요. 5년에서 10년이라고 얘기할 게 가장 무난하겠죠. 제일 얍삽하고. 많이 뛰어가십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자, 그러면 제 생각엔 끝나지가 않은데 또 끊는 거야? 네, 이 얘기는 더 하기는 확장하기는 지금 하면 이거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은 여기서 끊고 보통 이게 끊으면 이게 그렇죠.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죠. 일단은 네. 답답합니다. 말을 맞습니다. 끝까지 하지 못해서 마치 그래요? 목에 고구마가 어떻게 걸려있는 것처럼 토니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매번 토니님 주제만 하면
하다가 끄는 듯한 네. 아까 접대 변을 하다가 끊었다는 얘기처럼 남자의 누리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답답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얘기는 시간에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뭐 이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궁금해할까? 인덕션의 비밀에 대해서 네. 인덕션의 어쨌든 다음 회차에. 네, 그러면 네. 꼭 그 기록 다음 인덕션으로 시작하기 기록해놨다가 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이만 약속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술 마셨지? 네,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